안녕하세요. 매스웍스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신행재 프로입니다. 모터 제어 설계 전환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인 모터 제어 솔루션 구현을 위한 MBSE 기반 제품 설계 및 배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이 매스웍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방위 및 자동차 분야에서는 복잡한 멀티 도메인 시스템들이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및 어토노머스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및 인더스트리얼 분야에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운용 및 유지 보수성을 위해 데이터 센트릭 개발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및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애자일 개발 및 IT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및 헬스 분야에서는 과학과 엔지니어링 및 인포메틱스, 정보학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세서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액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는 5G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여러 산업에서의 혁신을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매스웍스는 이러한 공학과 과학의 혁신 분야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을 돕는 데 많은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산업 분야의 기기 및 장치들은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AI 등이 화두가 되면서 점점 복잡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임 투 마켓, 리스크 관리 및 경감에 대한 과제를 개발자들에게 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MBS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시스템 복잡도, 컴플렉시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 윈도우가 없었습니다. 차는 그 당시 심플한 시스템이었고 윈도우와 관련된 부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도중에 얼굴과 눈에 도로의 먼지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전면 윈드스크린을 고안했습니다. 윈드스크린이 도로의 먼지 부스러기들을 막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들어오는 비와 바람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엔지니어들은 윈도우가 있는 측면 도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도어의 윈도우는 고정식 윈도우거나 1에서 2단계 정도로만 열고 닫을 수 있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이러한 컴포넌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카 윈도우 시스템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얼마나 열고 닫을지 제어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설계 엔지니어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어, 크랭크 등의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구현을 하여서 수동으로 열리는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버튼으로 제어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나오면서 전기 엔지니어가 모터, 와이어링 하네스, 버튼 등을 이용하여 전기식 윈도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파워 윈도우를 보면 단지 전기적 구성 요소만 보이겠지만 그 뒤에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기계 컴포넌트, 전기전자 컴포넌트 뿐만 아니라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 파워 윈도우를 간략히 표현한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제어하고 싶어지고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설정하거나 창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가지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게 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파트만 수정을 해도 다른 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 개발, 테스트 및 유지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품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무엇일까요?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 단체인 인코스에서 정의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정의를 보자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공학적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과 사용, 그리고 폐기까지의 과정이 시스템 원리와 개념,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매니지먼트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분야가 관련된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즉,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하여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더 나아가 전 수명 주기 과정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코스에서 정의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무엇일까요? MBSE는 개념 설계 단계부터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시스템 요구사항 설계, 분석, 확인 및 검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형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했다면 MBSE는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를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복잡성을 다루는 용도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설계 누락과 잘못된 추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어떤 요구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피저블한지 사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떤 요구 사항이 서로 충돌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매우 오래된 컨셉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55분을 사용하고 해결 솔루션을 찾는데 5분을 쓰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바로 솔루션을 설계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재정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오래된 컨셉입니다.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개발자들은 아주 러프한 레벨의 요구사항을 받게 됩니다. 연비를 단축하라, 경쟁사에 들어간 어떤 기능을 넣어달라 라든지요. 그 후에 개발 담당자들은 요구사항을 재정의하고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보다 정형화된 구체적인 언어로 이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무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쓸 수 있는데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컴포넌트 블록과 화살표 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런 컴포넌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컴포넌트의 속성을 정의해주는 단계에서 만일 그 컴포넌트가 엔진이라고 하면 엔진의 사이즈, 출력, 무게, 원가, 공급처 등의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이러한 타입의 속성,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우리는 개발 이해관계자의 니즈에 따른 아키텍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용 대비 성능 혹은 타임 투 마켓이나 전반적인 짜임새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듯이 재검토를 많이 하게 되는 아주 반복 작업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아키텍처를 재정의하면 여러분들은 재정의된 아키텍처를 개발 이해관계자나 다른 엔지니어 팀 혹은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각적인 아키텍처 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팀들마다 보고 싶어 하는 아키텍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계 설계팀은 장비의 메카니컬 컴포넌트들의 아키텍처를 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팀은 이슈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팀을 위해 팀별로 각기 다른 시각적인 자료를 만들어줘서 시스템 복잡도를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양한 분야의 팀들이 연계되어 있어 굉장히 콜라보레이티브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 설계팀 또는 도메인 전문가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해당 컴포넌트의 알맹이, 즉 비헤이비어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아키텍처 수준에서 컴포넌트들은 빈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컴포넌트의 비헤이비어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헤이비어들은 아키텍처와 연결되어 전체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동안 요구사항은 이제 시스템 수준의 요구사항에서 설계 수준의 요구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키텍처와 설계를 모두 포괄하는 보다 넓은 요구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 아키텍처 및 설계는 서로 연결되어 사양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아키텍처와 설계에 미칠 영향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양서, 인터페이스, 설계문서, 소스 코드 등의 여러 가지 산출물, 아티팩트들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개발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고 채택할 수 있는 시스템 공학의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저희 매스웍스 툴은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MBSE로 구성하여 NVIDIA와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스레드 개념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어 최적화 및 개발 산출 문서 자동 생성 등의 MBSE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시스템 컴포저를 개발하면서 저희의 비전은 초기 개발 컨셉, 아키텍처 설계와 요구 사양으로부터 실제 모델 기반 제품 설계 내용 간의 심리스한 개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 작업으로 필요한 것을 네 가지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추적성, 동기화, 분석 가능성,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파악하는 직관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매스웍스는 직관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성과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웍스는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핸들링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포커싱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어널리시스 측면입니다. 작성된 아키텍처는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키텍처와 시뮬링크 모델을 연동하여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고 코드 생성하는 부분까지 연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